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 물산업진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관리 기술과 관련해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상수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품질 수돗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의 중점 과제와 함께 부산 수돗물 관리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근희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지난해죠. 이 상수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통은 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계획은 본부에서 직원들이 좀 합심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의미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을 소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초로 상수도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실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용역을 통해서 만듭니다만은 그 전부터 우리 부산시 상수도는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선 7기 들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용역을 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문제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아서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 상수도 부산 상수도 마스터 플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주로 그 내용에는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각종 시설에 대한 거. 이제 시설이 지금 저희들도 위기를 느끼는 게 인천시 수돗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이 또 시민들의 부산 같은 경우는 불신이 심합니다.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 그다음 갈로에 대한 어떤 수질 오염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고품질 수돗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두 번째는 이제 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상수 이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앞으로 노화된 갈로가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문제점을 대응하고 그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에 대한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원수, 정수장 그다음 갈로 사고, 그에 대한 위기 관리, 또 안전 관리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파트가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공기업으로서 아까 물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우리 어떤 기업 지원, 그다음 이제 이 상수도 본부도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정을 어떻게 혁신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걸 마스터 플랜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낙동강 상류에는 좀 공단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 좀 부산 하류 지역이죠. 낙동강 하류 지역의 부산 시민들의 걱정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의 안전과 관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의 수돗물 수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질은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께서는 어찌 보면은 낙동강 최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안 좋을 때는 조류라든지 또 상류에서 나오는 그 미량 항물질 이런 거의 어떤 불신 때문에 그 수돗물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그 최고의 어떤 고도 정수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돗물을 그 법정 항목이 60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검사해 보면은 일단 법적 항목은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고품질 어떤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그 정부에 요구하는 게 낙동강 수질 개선. 이걸 우리가 원수로 쓰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가그부터 페놀 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부산시는 난강댐이든 합천댐이든 대체 상수원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낙동강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지금은 어찌 보면 고도화 정수 처리 기술도 좀 이 불신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 개량해서 비용을 좀 싸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원수 확보가 민선 측이 사실 부산시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원수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좀 높은 만큼 이 부산의 자체 상수 원수 확보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갱남과의 대체 상수 원수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물정책국에서 뭐 충분히 협의하고 또 환경부와 물관리 기본법이 된 이후에 물관리 그 유역관리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뭐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아마 조만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러나 이제 그 부분과 별개로 또 우리 부산 시내에 청정원수원이라 할 수 있는 그 해동수원지, 법기수원지 이 부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법기수원지 물은 그 범어사 정수장, 거기에 이제 정수장과 수원지는 이제 정수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수질을 보면은 법기 수원지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 범어사 정수장의 수질이 가장 아마 좋다고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동 수원지 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맹장 정수장에 그 수원이 이제 해동 수원지입니다. 거의 한 우리 부산시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그 한 하루에 2만 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낙동강물을 그 원수로 하는 덕산이나 함행물보다는 그 해동 수원지를 수원을 하는 그 맹장 정수장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물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뭐 준설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댐을 좀 점고를 해서 그 물을 좀 더 많이 가둬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하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원지 관리도 하면서 자체 수원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이죠. 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 산업 ODA를 추진하는 등 굉장히 물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ODA를 통한 해외 진출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 상수도 본부 같은 경우에는 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저희들이 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수장이라든지 또 배수지, 또 간망 이런 시설을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설에 우리 지역의 어떤 물 관련 기업체들이 우리 요 상수도 본부에서 연계해서 투자를 하거나 또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부산이나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투자가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 부산의 어떤 기술들을 해외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그 ODA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코이카라고 한국 저희들이 이 해외 어떤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베트남의 이 호치민시하고 이 부산시에서 이 간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간망 사업을 그때 대통령께서 또 남방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 베트남이든 또 필리핀 이런 지역하고 좀 이 국제 교류도 강화를 하고 또 우리 뛰어난 기술을 이 파급도 하면서 또 이제 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부산에 이 간망 관리하는 기업하고 또 우리 시가 이제 같이 해서 호치민시에 사업을 투자하는 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용은 저희들이 한 78억, 한 6,500만 불 해서 한 78억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코이카의 그 사업은 통과되었고 지금 2차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서 아마 금년도 정도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알겠지만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 30년간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마스터 플랜도 수립을 했고요. 올해는 어떤 과제들에 조금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그 마스터 플랜을 뭐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다는 어떤 민선 7기의 뭐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고품질 수돗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수 확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상수도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수가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정수장 그다음에 갈로 인천시 사태 이제 갈로에서 뭐 녹물이 나오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갈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배수지 그다음 가정의 물탱크 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 가정에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도는 정수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이 정수장을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서 좀 더 미량 유해 물질도 제거하고 좀 이 크게 돈을 안 들이고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BAC로 해서 그 활성탄을 3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거를 그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좀 교체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물론 운영 비용은 좀 올라가겠지만 훨씬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갈로에서는 좀 저희들이 갈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뭐 갈로 청소는 하지를 않았죠.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배수지도 사실은 이제 이 배수지는 수질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저희 배수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항영상 배수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검정산이든 또 구덕산이든 제가 볼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또 정수장이 서부산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직결급소 물탱크 없애는 사업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주민들께서 물 청소를 하고 해야 이 수질이 깨끗해지는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층 이하는 그 물탱크를 없애는 사업 그래서 이제 직결적으로 급수하는 그런 사업도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정수장에서 근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이렇게 잘 공급이 되더라도 가정에서 관리를 잘못한다면 또 깨끗한 물을 그대로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돗물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 조금 전에 물탱크 청소 관련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갈로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일이 해갑니다만은 가정에서도 물탱크에서 이제 오래 저장이 되면은 그 염소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은 그게 이제 생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기적으로 이 물탱크 청소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래된 옥내 배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옥내에서 그 주택이나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정에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진단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옥내 배관이 개선이 필요하면 보조금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지역 사업소나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들도 하고 또 이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수돗물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제 이 수돗물에 이치미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수돗물을 받아서 조금 이제 하면은 자동으로 그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치미도 없고 그다음 사실 수돗물을 가장 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수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물의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수돗물을 틀면 굉장히 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한 온수기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수돗물 이리 보관을 할 때 또 여름에는 수돗물이 좀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서 여름에는 냉장고에 이었다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맘때죠. 이제 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 예. 좀 노후된 상수도관이 얼었다가 이렇게 녹으면서 좀 일어나는 사고들이 은근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예, 범람한다든지. 예. 올해는 다행히 지금 겨울이 추워 예.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예. 없는 것 같은데 뭐 만약에라도 예. 이런 사태가 생겨서 단수 등으로 좀 수돗물이 끊기게 되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렇게 예, 좀 예. 잘 진행이 돼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 예. 그런 부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하고 예.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처럼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노후관이 되면은 네. 파열 사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 소블록은 350mm 이하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블록 하라해서 한쪽이 이 터지든지 이러면은 그쪽 지역을 밸브로 이 닫고 나머지 지역을 돌려서 네. 그게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mm는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350mm 이상, 그 500mm, 뭐 1000mm, 600mm 이쪽이 이제 사실은 사고가 나면은 영향력도 크고 단수가 될 지역도 넓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아직은 좀 덜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역은 이중화라고 갈로를 2개를 까는 겁니다. 복서나. 네. 왜 하나가 오래되는 이거를 갈고 어떤 사업을 하기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 한 20년 된 이상이었던가는 갈로를 하나 더 까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유지 관리를 하면서 네. 또 이 세간 세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네트워크를 해서 이중화가 안 되면은 둘러서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순환 간망 구성이라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계획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강을 해서 대처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관공선이라는 예, 것도 도입을 예. 좀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산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좀 선박이 꼽히면서 예. 전기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이런 친환경 관공선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업, 그다음 고객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차원도 일반 어떤 민간 기업과는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시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정수장에는 많은 전기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어떤 전기, 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전기 저장 장치 도입 이런 걸 경제성을 따지면은 사실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낮은 부분도 있지만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공선이 이제 노화되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디젤 엔진이나 이렇게 하면은 미세먼지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낙동강이나 이런 어떤 이미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2톤 이상은 아마 정부에서 인정을 이리 하는 선은 최초로 아마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언론에 부각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전기선을 도입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낙동강 하류 지점에 있는 부산의 지리적 어떤 위치 때문일까요? 부산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 예, 시민들을 예.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들께서 수도물을 하면은 낙동강 물을 저희들이 원수로 하다 보니까 원수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녹조 부분이라든지 또 상류의 많은 공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부의 어떤 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정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또 시민들의 불신에 저희들이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갈로라든지 또 정수장에 대해서 좀 더 미랑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또 연구 기능.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이 신뢰받을 수 있는 네. 행정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시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원수로 이런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류가 2010
2018년도에 조리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마 거의 제한급수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 직원들은 가면 초비상이 걸립니다. 네. 거의 밤샘 하다시피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 정수기술은 부산시가 또 세계적인 정수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저희들이 물산업을 육성하거나 우리 한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